2023년에 강타했던 키워드는 뭐였었죠? 대리연애. 대리 선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선택도 말들. 대리로? 요즘 쇼츠 같은 게 너무 짧은 거에 우리가 자극적인 영상 이런 거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네 2024년을 가봅시다. 2024년 네. 가볼까요? 네. (2023년에) 강타했던 키워드는 이제 벌써 다 그쵸. 까먹었는데 뭐였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네. 사회 정치면 이런 거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대리연애. 이건 뭐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많이 안 해요. 안 합디다. 그러다 보니 연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라든지 맞아. OTT에 보면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웹툰도. 네, 그쵸. 작년부터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달궜어요. 어떡하나. 대리 시험은 봤어도 대리 연애는 또 이렇게. 근데 이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사회가 개인화되고 그 네. 개인도 또 고립화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핵개인화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핵개인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좀 여러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이 연애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네요. 60대인 제가 보기에 좀 경이롭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노인네들은 진짜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오히려. 그럼요. 네. 콜라텍도 가시고 노인정에도 가셔서. 네. 근데 노인들은 대리 연애를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또 어떤 거를 동경하냐면 네. 개인들이 핵 개인화되면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맞아요. 그게 이미 네. 1960, 70년대에 그랬어요. 앤디 월이 그때 이미 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15분 안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또 대중문화가 그때 막 방송, 뭐 텔레비전 이런 거가 뜰 때였으니까 네. 곧 시대가 온다. 한번 방송에 비치면 금방 스타 될 시대가 온다. 그때만 해도 애게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에서 짤 하나만 쇼트 하나만 히트 쳐도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꿈이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많잖아요. 벌써부터 뭐 학폭이나 이런 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우리가 높이 봤던 연예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은 내 주변에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스타가 됐잖아요. 예. 동경하지만 질투의 감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힘도 너무 세요. 그러네. 그래서 뭔가 저도 옆 동네 애가 잘 되면 배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흠을 찾아가지고 박수 쳐서 떠올렸다가 또 끄집어 내리는 게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개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내가 15분 안에 뜰 수도 있지만 또 5분 안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락도 하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또 아하.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좀 긍정적이기도 하네요. 어떤 면에서 극복하고 싶지만 안 돼. 이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뭐 이런 영향도 그렇다고 있겠어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다른 키워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김난도 교수님의 책에도 나오는 건데 평균 실종. 양극화인데 사실은 뭐 부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워낙 가성비 제품을 좋아해요.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곳의 품질도 너무 좋아졌잖아요. 내가 그냥 쉽게 쓰는 물건들은 싼 가격에 좋은 품질로 사고 중간 제품은 구입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 하이엔드 럭셔리냐 맞아요. 아니면 패션도 뭐 SPA 뭐 그렇죠. 이런 거냐에 따라 네. 다르고 과자나 뭐 이런 것도 동네 떡볶이냐 아니면 저쪽 호텔 가서 빙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평균 실종이라고 표현하는군요. 근데 이게 그런 분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알만한 유명인들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계신 유인경 선생님이라든지 이제는 여기도 평균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는 엄청난 스타예요. 내가 보는 유튜브 안에서는 이 사람.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유명세도 평균이 없어요. 아예 모르거나 유명하거나. 그러다 보니 네.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유명인들도 팬덤의 시대가 됐는데 강한 팬덤. 나를 10,000명이 아는 것보다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1,000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1,000명들이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써주는 사람과 할아버지부터 아이까지 알지만 이런 강한 팬덤이 없으면 맞아요. 누군지는 알아보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난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정당으로 치면 권리당원들이 많아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수가 적더라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예를 들면 유튜브 세상 안에서의 나의 구독자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근데 거죠. 그거는 뭐 일반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에 있는 3,820명의 사람보다 네. 나 아파 그러면 뭐 인경아 뭐 약 사다 줄까 뭐 죽 끓여 줄까 이런 굳건한 여고동창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있겠군요. 네, 그런 게 오. 있고 마지막은 네. 선명이라는 키워드인데 선명. 선명성을 좋아합니다. 요즘 정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 We are the world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리를 세게 누군가 주장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도 그렇고요. 네,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는 뭔가 선명하지 않으면 셀링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올 한해는 특히나 더 그러지 않아요. 2023년은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네. 2024년을 가봅시다. 2024년 네. 가볼까요? 네. 자, 5위는 아까 이제 대리 연애가 있었는데 네, 예. 대리 선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선택도 말들. 대리로. 네. 왜냐면 요즘에 보세요. 뭔가를 구입하려고 해도 제품이 너무 많아요. 가격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진짜 슬리퍼 하나 사려고 해도 막 10분, 15분간 뭘 살지를 맞아요. 계속 선택 장애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쵸. 네. 그래서 대리 선택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될 수도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도 예,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네. 유튜브에서 막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 듣기보다 네. 다이소에서 꼭 가셔야 될 꿀템 5가지 그렇죠. 일본 여행 가면 이런 거 챙겨오세요. 이런 거 제가 넋을 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컨텐츠가 다양해질 것이고 좀 더 전문화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채널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대리 선택. 네. 자, 4위는요. 네. 아빠들의 반란. 아마 그런 예능을 또 기획하고 계신 분들도 PD님들 만나보니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980년대, 90년대에 네. 여성 페미니즘 붐이 일었을 때 그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긴 했었어요. 그쵸. 네네. 저도 아빠가 되어보니 아빠로서 요구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퍼펙트맨을 요구하고 있어요. 잘못 태어났어요, 시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여성 중심의 어떤 여자들만 모여 사는 예능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젊은 아빠들 아까 이제 뭐 연애 프로그램이 있듯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무언가가 나올 거란 예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빠들의 반란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요걸 재밌을 식스 뭐 것 이런 거 나온 같아요. 것처럼 뭐 남걸 식스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빠들. 콘텐츠가 아무래도 좀 그런 충분히 그럴 것 쪽으로 같아요. 등장을 하지 예, 않을까. 예. 아마 그랬을 때는 저 같은 3, 4, 50대 아빠들이 아마 엄청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럼요. 그런 콘텐츠가 잘 그럼요, 소비되지 그럼요.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왜냐면 해봅니다. 저는 양성평등이란 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누군가의 평등은 또 다른 상대방에게는 불평등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면 권리가 아니라 제 남편 목소리가 적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렇죠. 예. 네. 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네. 도파민. 이건 이제 책들에도 많이 나오는 네. 건데 최근에 이제 유행한 건 도파민 중독이라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라 하면 뭔가 우리가 자극적인 거, 우리를 흥분시켜줄 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뿜어짝 나오죠. 뿜뿜뿜. 근데 요즘 보시면 쪼치 같은 게 너무 짧은 거에 우리가 자극적인 영상 이런 거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도파민이 뭘 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치. 너무 수시로 짜내갖고.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걸 하다 보니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이 더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그걸 유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쇼폼 컨텐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는 도파민, 스스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거 파밍한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도파민 중독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일 네, 수도 있는데 예. 이 도파민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좀 관리하는 저도 언젠가부터는 설렘이 없는 거예요. 맞아. 뭐 재밌는 게 없고 그러니까 도파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러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도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나이 때 설레면 심근경색이나
아 심장이 오릅니까? 뭐 그런 거 의심해봐야 될 나이긴 한데 네. 사실 설렘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엔- 설렘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두구두구두구. 자, 두 다음은? 번째는 네. 투자 중독. 투자 중독.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에게 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맞아요. 사실은 좀 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인 시장이 한번 또 뻥튀기 되는 걸 봤죠. 봤죠. 그거를 내가 경험 못했더라도 친구 누군가 돈 벌었다라는 무조건 제 주변엔 없는데 꼭 한 건너 다리 건너면 누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엄마 되는 친구 거예요. 아들은 네. 꼭 그거 벌어갖고 엄마 차 바꿔줬더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요즘 저도 그렇지만 돈 차곡차곡 뭐 개 모임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 적금들은 청년들 없죠. 하다 못해 대출을 받아서 어. 아파트를 서울 중심으로 가서 사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무언가 한 방으로 내가 내 삶을 좀 역전해 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게 강해져서 이 요즘에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돈들이 거기에 또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근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이 폭락하면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를 돈들이 또 수조 수십조들이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저도 친구들 만나면 늘 어떤 술자리에 한 3분의 1 정도는 투자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죠. 솔직히. 그러나 이제 이게 좀 단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위험도도 크고. 예, 너무 우리를 이 투자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하죠? 절벽으로 너무 내몰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압박을 받는 2024년이 될 것 같아요. 네. 1위는? 1위는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나. 관종의 시대가 되는 건가요? 관종의 시대는 이미 왔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긍정적인 예전엔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랬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런 매우 2024년이 긍정적인데요, 될 것 그거는?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2023년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40이 넘었는데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다 대답이 확확 안 나와요. 70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쵸. 왜냐면 시각이 다 남들은 뭘 좋아하고 있지를 구경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에만 관심이 있지 네. 정말 자신한테 질문하는 시간? 나 음료수를 뭐 좋아하지? 나는 어떨 때 제일 평화로움 느끼지? 자신에 대한을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어떤 힐링, 나를 좀 위로해주는 컨텐츠들이 맞아요. 앞으로 더 뜰 것 같고요. 저도 네. 인스타그램 보면은 늘 그런 얘기예요. 힘내라. 40대 맞아, 때는 주변에 이런 사람 둬야 된다. 이런 사람 없어야 된다도 되게 없애야 많아요. 된다도 있고 네. 그게 결국에는 네.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좀 더 강화되고 나를 좀 더 세심히 살피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유인경이 만난 사람에서 제가 사심을 갖고 초대한 전민기 팀장으로부터 감사합니다. 2023년에 키워드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고요. 2024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저는 화두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어떤 나. 네, 사실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래요. 나답다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라는 와, 거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보는 우리 유인경 선생님이야말로 네. 나에 대한 자부심과 나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 삐인지 뻥인구라. 얼마나 한심하고 연약하고 그런지 몰라요. 가면을 썼는데 이제 가면을 벗고 저답게 좋아요. 이제 네. 와보도록 여러분도 나를 좀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는 한 해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